네, 안녕하십니까. 권혁 변호사입니다. 토요일 저녁인데요. 회의를 두 개를 마치고 비트코인 영상이 너무 조회수 잘 나와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영상을 찍은 건 지금 빗썸 사건 때문에 막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00비트면은 거의 2000억이 넘는 돈인데 옛날에 3000억이었지만 아무튼 이게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진짜 파생될 만한 쟁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심도 있는 영상을 찍기로 하고 아주 간략하게만 좀 이제 주말 저녁이니까 좀 보자면 4개죠. 빗썸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 코인을 받았잖아요. 2,000개를 받아가지고 뭐 인터뷰도 하셨던데 시장에다가 판매하신 분 어떻게 되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이게 너무 놀라가지고 막 하락하니까 투매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지? 네 번째로는 반대로 야 이거 8천만 원 떨어지는데 저가에 매수 체결된 사람 3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네요. 이거 실제로 팔아가지고 계좌로 인출까지 받으신 분 있다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빗썸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에 하고 지금 실제로 이 코인 받으신 분들 어떻게 되는지를 좀 먼저 보면은 내가 2,000개를 오입금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2,000개를 시장에서 이제 거래소에서 매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2,000억어치를 거의 투매를 하는 건데 다 팔지는 못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를 매도했는데 막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 해당 코인을 매도해서 빗썸의 호가를 바꾼 거, 비트코인 호가를 바꾼 거에 대해서 빗썸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인정될 수가 없는 게 본인이 고의를 가지고 불법행위 책임은 어쨌든 고의가 있어야 되거나 과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입금된 비트코인을 갖다가 본인이 어떤 호가를 조작해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 그러면은 빗썸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손해배상이라는 게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도를 해가지고 이익이 생긴 만큼 뭐 2,000개 비트가 들어왔는데 100개를 팔아서 100억이 계좌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계좌가 은행 계좌가 아니라 빗썸 가상 계좌죠. 그거 돌려주면은 사실 부당이득은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라 빗썸의 업무를 방해한 거 아니냐. 빗썸이 정상적인 거래를 해야 되는데 누구나 야 2,000개가 비트코인 들어올 리가 있냐 너한테. 이벤트가 2,000원인데 오류 났겠지. 어련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거를 잘 보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착오로 입금된 가상 자산이지만 일반적인 이용자 입장에서 이게 착오라는 걸 알았으면은 보관하고 임의로 처분해가지고 시장을 결하지 않을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오입금된 코인을 매도하신 분한테 뭐 업무상 배임 책임을 묻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단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받은 사람이 무슨 죄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오입금된 자산을 갖다가 만약에 돈이라 치면요, 돈을 만약에 오입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되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재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돈하고 똑같이 보진 않고 재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 적용이 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판례들이 있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판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재물이 아니라는 이제 판단에 따를 경우 횡령죄는 안 되고 다만 어떤 이익, 자산,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거는 판례상 입장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처분이 배임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될 수 있고 만약에 배임죄가 인정이 된다면 납득하기 좀 어렵겠지만 빗썸에서 이 코인 매도한 사람한테 너 왜 이거를 바로 그냥 보관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해서 시장을 교란했니? 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근데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너무 대외적인 이미지가 손상이 되니까 그런 선택은 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당장에 문제되실 거는 그 가상계좌에 찍혀있는 거 돌려주기만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거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손해배상 구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투매하신 분들. 이게 최악이죠. 저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저는 빗썸보다는 업비트를 쓰는 편인데 깜짝 놀라가지고 투매했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데 갑자기 하락하니까 놀라가지고 손절하신 건데, 이분들은 빗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미 과거에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얘기지만 삼성증권에서 2018년도에 있었던 유령 주식 사태가 있는데, 그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시장에서 그 잘못 입금된 주식이 풀리면서 가격이 급하게 하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패닉셀 하신 분들한테 모두 그 당일 최고가랑 비교해서 차익 배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도 아마 이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아마 개인 이용자들에게 차익을 배상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아까 기사를 보니까 이미 빗썸에서 그 책임지겠다 하면서 구제책으로 그 당일 이제 뭐 이렇게 피해보신 분들 배상해주겠다 했는데, 아마 이렇게 폭락장에서 놀라가지고 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 최고가랑 비교해가지고 아마 배상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떨어지는 걸 아주 주수신 분들, 야수의 심장으로 이거 뭔가 에러다 딱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 사실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이상거래에 의한 이제 취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매매 계약, 그러니까 코인도 매매 계약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코인 그 매수 매도도. 그럼 매매 계약이 어찌 보면 이상거래이기 때문에 그 약관에서 이게 시스템 오류나 이상거래인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뭐 이런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그 가상자산 거래소 약관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거래는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빗썸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확인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를 과연 약관을 문제 삼아가지고 또는 이상거래를 문제 삼아서 이용자들이 청구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구성 가능하더라도 다퉈볼 수는 있겠지만은 빗썸 입장에서는 너무 그럼 이용자들을 공격하는 거니까 좋은 선택은 아니겠죠. 그래서 아마 큰 문제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시스템 오류도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냥 휴먼 에러기 때문에 전산 에러가 난 것도 아니고 휴먼 에러니까 이때는 과연 이상거래로 볼 수 있냐의 의문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매도한 사람이 매도해가지고 떨어진 거지 뭐 빗썸의 시스템 오류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맨 마지막에 이 실제로 출금한 사람이 있다. 뭐 들린 얘기로는 몇십억 출금한 분이 있대요. 계좌 이체를 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책임이 있겠느냐. 일단은 빗썸 입장에서는 얘네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분들한테. 이게 일반적으로 돈 같은 경우에는요, 차고송금이라고 하죠. 받을 사람이 아닌데 받았다 그러면 그 받으신 분이 모두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먹어야겠다. 아니 오늘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30억 40억 받았으면 한 김현장 5억 떼주고 지킬 소송 걸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오입금 된 거고 법률상 원의 없이 얻은 이득이기 때문에 빗썸에게 모두 반환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환을 안 해주고 계속 싸우면 이자가 막 엄청 늘어납니다. 막 눈덩이처럼. 그래서 별로 이렇게 그런 선택은 좋은 선택은 아니고, 아마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배상 반드시 반환 의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 돌려주는 게 맞을 것이고, 결국 문제는 빗썸이죠. 빗썸은 어떤 책임질 거냐 라는 건데, 일단은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보면은 그 이용자 자산 보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반할 경우에는 15조 제1항에서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금융당국이 여러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매우 높은 확률로 뭐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이런 거가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랑 별도로 형사처벌 되겠느냐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면 실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실수면 다 처벌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실수가 처벌되는 형사법은 그 과실을 처벌한다라고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2000비트를 갖다가 다 이렇게 뿌린 거를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하나 다른 쟁점인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야, 빗썸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그만큼 있지도 않아. 근데 무슨 인당 2000비트를 뿌려버려. 이거 니들 그러면 거래소에 있는 비트 거래가 다 가짜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
거래소에 예치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장부 거래니까 위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삼성증권 사건에서도 이제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비판이 많았던 건데요. 이게 완벽히 유사한 건 아닌데, 과거에 아마 오래돼서 기억 못 하실 텐데, 업비트에서 최근에 무죄가 나왔던 사건이 있어요. 자전거래 사건에서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허위 계정이다. 허위로 이제 거래량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찌 보면 실제 비트코인 입고량 예치된 양보다 더 많은 거래를 일으켰다라는 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그 부분이 다 무죄가 나왔을 겁니다. 그 부분이 다 무죄가 나왔어가지고 업비트에서 당사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게, 이게 어찌 보면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짜 계정 이런 것들이 문제였던 거고, 요거는 은행으로 따지면은 지급준비금이 없는데 전산에 숫자만 입력하면 돈이 이제 생겨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례는 과거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있었던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전에 업비트 사건하고도 또 다른 거고, 허위 계정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애초에 시스템적으로 허위 예치금을 초과하는 이제 허위 비트코인이 입고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전자 기록 위작이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 부분이 항상 이제 고민이에요. 이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적용받는 거 외에는 다른 법령이 없으니, 이 거래를 갖다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이냐. 업비트 사건에서는 그걸 이제 사기 뭐 이런 걸로 의뢰됐었거든요. 오히려 없는 걸 갖다 팔았으니까. 그리고 허위 거래가 일어나니까 그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적용을 할 것이냐, 이것도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저도 아직 연구가 덜 돼가지고. 다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그게 단순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말하는 과태료나 영업정지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걸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과거에도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업비트가 압수수색도 받고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 부분이 무죄가 나왔던 거거든요. 아마 또 엄청나게 다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리고 무죄가 나왔을 때 검찰이 좀 실수를 많이 했어요. 무리한 수사를 많이 해가지고 증거 능력이 다 깨졌을 겁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될지 또 주목이 되네요. 하지만 빗썸도 억울할 거예요. 이게 빗썸이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시스템은 완벽할 수가 없는데, 어떤 개인의 실수로 해서 이렇게 발생한 일이니까요. 진짜 가장 힘든 분은 아마 실제로 2000비트를 입력하신 분이 아닐까.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걸 팻핑거라 하잖아요. 팻핑거. 이제 손가락이 두꺼워가지고 실수를 했다. 이런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겠지만은, 빗썸 입장에서도 많이 억울하지 않을까, 그거는. 하지만 어쨌든 이용자 입장에서는 실제 비트코인 개수, 예치된 개수, 그거에 맞는 거래가 일어나길 바라는 건데, 그게 임의로 조작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금융당국이 그런 것도 고려한 처분을 하겠죠. 어쨌든 이것 때문에 국내 거래소의 어떤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을까, 지각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원래 업비트가 높긴 했었는데, 업비트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고 반대로 빗썸에 대한 신뢰도 좀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짧게 알아봤는데요. 저도 아직 연구할 시간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깊게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부분은 이런 거죠. 코인을 시장에 한번 팔아보신 분, 그분이 과연 책임을 묻게 될까? 그리고 투매하신 분들은 회복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땐. 매도하신 분들 법적으로 약간 책임질 수 있겠지만은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매수 줍줍하신 분들, 이분들은 매매 취소를 당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약관 규정이 있겠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빗썸 사태 알아봤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실제 거래에 맞게, 실제 예치된 물량에 맞게 거래가 일어나는 게 좋지, 이런 실수가 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안 그래도 시장이 어렵고 힘든데 이런 것까지 터져가지고 좀 저도 걱정을 했어요. 이게 또 시세에 영향을 줄까봐 또 하락하는 게 아닌가. 다행히 이거에 별로 차트는 반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거래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